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네.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 빌려간 저놈이 떵떵거리고 사는 걸 내 도저히 못 보겠다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더 응징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대로 응징 갑시다. 네, 그런 거에 관한 영상이에요. 좋습니다. 히어로물 한번 그래서 찍읍시다. 기존 맞춤법 TV에 관련 영상들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악성 채무자, 진상 채무자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할 수 있는지 내용 설명드립니다. 좋습니다. 옛말에 틀린 말이 하나 없어요. 돈 빌려간 사람은 두 발 뻗고 자고, 맞아. 돈 빌려준 사람은 잠 못 든다. 맞아. 이거 진짜 돈 불변의 받아내는 게 법칙이에요. 진짜 어렵거든요. 특히 지인일 때 아, 친척이라든 친한 친구가 돈 빌려가면 이거 받아내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냥 가족들도 준다고 안 되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가족도 그렇고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단계별로 알아봅니다. 네.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봅시다. 네, 그렇다고 악성 채무를 응징하는 방법이 뭐 뒤에서 뒤통수를 가격한다, 의자에다 앞쪽 놓는다, 물 뿌린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의자 없죠. 우리 맞춤법 TV는 법률 유튜브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그렇죠. 관점에서 설명드립니다. 법조인답게. 응징 방법은 개인적 복수 방법은 다른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먼저 지급 명령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내용 좀 보내고 그리고 예전에 지급 명령 신청서 같이 아나운서님 사건에서 같이 했죠, 써본 적 있죠. 했죠. 네. 근데 채무자가 지급 명령 거기에 이의할 게 뻔하다라고 그쵸. 하면 바로 민사소송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일단 채무자가 법원에 들락날락 만드는 것도 응징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이 소송에 승소한다면 소촉법이라 줄여 말하는데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음이 어렵네요. 연 12% 이자 물릴 수 있는데 이거 거의 사채 이자입니다. 어머, 그러네. 네, 원래 네. 우리가 그 카드 리볼빙 하면 네. 17%막 이러잖아요. 네. 거의 그 이자예요. 빨리 갚아야겠다. 그냥 갚지. 그러니까 지급 명령이나 판결이 받은 이후의 문제예요. 판결까지도 어렵지만 이제 판결 이후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강제 집행 방법인데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으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한다거나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대부분 잘 몰라요. 모르겠죠. 집을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하니까 그럼 네. 뭐 집이나 아니면 임대차 보증금, 급여 왜냐면 그냥 한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떡하지? 그럴 경우에는 법원에 먼저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하면 명시 기일이라는 그 재판부가 날짜를 정해줘요. 그날 출석해서 선서하고 내가 재산이 뭐가 있습니다라는 진술해야 되는데 법원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죠. 그것도 그리고 이 재산 명시 신청 제대로 안 하면 법원이 구치소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압박이 엄청나게 많이 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일단은 그리고- 심리적인 압박.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했다. 이거는 가중처벌 때려야지. 민사집행법상에 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그치. 이하의 벌금이에요. 어디 신성한 법원에서 지금 거짓말. 그런데 만약 재산 명시정차까지 했는데 네. 목록을 제대로 안 낸다거나 아니면 지금 써온 목록 가지고는 내 채무권이 변제가 안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는 채무자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뭐 이런 거 싹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산에 압류를 해가지고 네. 강제 집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네. 강제 집행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 조회나 재산 명시 이런 거는 금전 채무의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합니다. 그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그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묶어가지고 그쵸, 그쵸. 경매로 넘겨서 네. 뭐 하는 절차죠.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재산을 찾으면 압류해서 뭐 경매로 넘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먼저 채무자 유체동산 압류도 생각할 수 있어요. 유체동산 압류? 유체동산 압류 이렇게 하면 뭔지 잘 모르시겠죠? 뭐죠? 빨간 딱지 붙이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빨간 저 지폐망 들려서 막 막 세탁기 이 붙이고 심지어 TV 붙이고 이런 그러면은 거에 생수에도 붙이더라고요. 마누라 울고 애는 울고 뭐 그런 막 집기 깨지고 장독대 깨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많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네. 많이 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만약 결혼을 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배우자와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해 있는 자산에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V나 냉장고, 식기세척 이런 게 다 붙이는 거예요. 가방, 명품백 이런 것도 다. 명품백은 채무자가 안 내면 명품백은 당연히 되죠. 그죠, 네, 그죠, 그쵸. 그죠. 그래서 이쯤 되면은 채무자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그거 갚아야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빨간 딱지 붙이는 이거 네. 떼면은 범죄예요. 표용을 해야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딱지 묻은 사태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받는 분들이 있대요. 이런 물건만. 그리고 실제로 낙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채무자가 범죄 도시의 장첸이 그럼 그냥 돈 포기해야죠. 막 칼 들고 도끼 들고 이렇게 옆에서 막
아 그럼 돈. 진선규가 도끼 들고 있으면 어떡해? 나 돈 못 받잖아요. 난 안 받을래요. 왜 돈이 커? 그럼 어떻게? 나 이 돈 없으면 나도 없대는데. 진짜? 채무자가 장첸이야. 그럼 어떡하나? 마동석을 어떻게든 불러야지. 그렇죠. 마동석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민사집행법이 되게 흥미로운 규정이 하나 있어요. 네. 민사집행법 제5조 2항에 보면은 보통 이제 집행과정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무원이 가요. 집행관의 공무원이 가는데 그렇겠죠? 저항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집행관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군대를 일이 동원할 수 있다. 커지는데? 진짜 할 수 있어요? 규정이 돼 있어요. 법원 허가 받으면요. 진짜? 군대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 맨 처음에 민사집행법 공부할 때 이 규정 보고 빵 터졌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가진 않죠. 보통 그렇진 않죠. 그쵸. 네. 그렇지만 장첸이면 얘기가 다르죠. 장첸이 보통 대림동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육군 보병들이 와야죠. 와야죠. 아무리 장첸이 도끼랑 칼 들고 있어도 장갑차는 못 뽀개거든요. 장갑차 그쵸? 뽀갤 수 없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상해. 다음은 되게 신박한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 채무자가 자녀가 결혼해. 결혼식장에 가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펼쳐지는 축의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이론상 가능합니다. 축의금. 그리고 채무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론상 재산. 장례식장 조의금도 압류 가능합니다. 진짜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근데 그건 약간 결혼식장에 딱 갔는데 딱 집행관 와가지고 축의금 강제 집행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내세요 이러는 거. 하객들은 뭐라고 생각할 것이며 사돈댁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파혼 얘기 안 나올까? 그쵸. 그렇지. 당연히 그런 꼴을 당했으면 그쵸. 엄청난 압박이에요. 이게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결혼식이 보통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있죠? 그쵸, 대부분. 네, 민사집행법에 공휴일이나 야간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거가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집행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축의금 봉투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네. 물론은 결혼식에서 부모님한테 주실 분은 따로 이렇게 이모님이나 이렇게 맡기는 분도 있지만 그쵸. 가방 섞이잖아요. 네. 행정법원 판례인데요. 축의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 신랑 신부한테 준 거, 친구들이 준 거는 신랑 신부 건데 그럼 그걸 뺀 나머지는 혼주 거라는 법원이 판례예요. 우리는 아주 관념상 혼주니까 자식을 네. 결혼시킨다고 생각해서 그쵸. 자식한테 오는 축의금 빼고는 나는 그건 혼주 거라는 판례이기 그럼 얼마 안될수 때문에 있겠다. 그래서 이게 구분이 가능하다면 혼주 거를 압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행이 됐다는 얘기가 간혹 나오는데 대부분 아마 집행 불능이 될 겁니다. 이거 구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쵸. 이론상 그것도 가능하다. 야, 이거 근데 다 모르셨을 것 같아. 집행이 현재 안 되더라도 집행관이 법원 허가 받아서 네. 결혼식장 가면 아마 안 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쵸, 줘야죠. 그 전에 줘야죠.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 하면은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을 이제 넘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신용정보회사가 어떻게든 받아낼 겁니다. 맞춤법 TV에서 네. 그동안 이제 금전체부에 기초한 강제 집행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오픈을 했는데 그 영상 같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네. 혹시 다른 사람한테 돈 못 받아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네. 절차 밟으셔가지고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순서대로 하면 도장 깨기 하듯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가서 네. 지인이니까 네. 경조사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그 레이드 하는 겁니다. 딱 들어가서 이제 장례식에서 한 진상, 이게- 결혼식장에서 한번 진상, 그럴 일 없었으면 좋겠어. 경찰이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돈 받겠다. 국군의 그 힘을 빌리는 게 너무 예. 충격적이다.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코스프레 하는 줄 예, 알고. 돈 안 갚으면 군대 올 수 있습니다. 심각하면. 맞습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국군 장병들 그렇게 사용하지 맙시다.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라 지키기도 힘든데. 그럼요. 정말 오늘 또 화가 나게 마무리를 하게 생겼네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